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직장 내에서의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수정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한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면 테스트 음성 결과가 나와도 2주간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내일부터 실내외 대형 행사 참석자들은 백신 접종 증명이나 48시간 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UC에 이어 칼스테이트도 입학 전형에서 SAT와 ACT 시험 점수 제출을 영구 폐지합니다. 내년 3월 표결을 통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2주 새 40%가 늘었습니다. 영국에선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CDC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대신에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350만 명이 LA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과 일요일엔 20만 명이 LA 공항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가 2020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북한이 과거 테러 행위를 지원했고 이를 해결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인의 허위 경력 보도와 관련해서 겸임 교수는 공채 형식이 아니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LA로는 오늘 6시경까지 소나기가 흩뿌려지는 지역들이 있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43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맑은 날씨에 낮 최고 66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2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테러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려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연달아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데 이은 건데 중국 인권도 지적을 하면서 대중 제재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역시 대북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4년째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16일 내놓은 2020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적 테러 행위를 지원해온 역사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북한이 뭘 개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국무부는 공개할 내용이 많지 않다면서도 일부 분야에서 북한의 행동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려스럽다. 이것이 북한이 테러 지원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북한 인권 문제를 이유로 바이든 정부 들어 첫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고 이어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토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 앞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인권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미국 재무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한 데 이어 상무부도 중국 기업과 연구소 등 30여 곳에 무더기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이 생명공학, 의학의 혁신을 이용해 자국민을 통제하고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상품과 기술이 미국 국가안보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을 무기 삼아 높아지고 있는 대중 압박 수위가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 중국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한국에도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인권 담당인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백신과 미송환 전쟁 포로에 관한 언급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땅에서 북한에 의해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북한 인권 문제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최악의 토네이도 피해를 입은 중서부에 또다시 토네이도와 돌풍이 계속돼서 5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미네소타와 캔사스, 아이오와주 등에서는 허리케인급 돌풍이 불어서 65세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지고 자동차 충돌 사고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신주가 무너지고 전선이 끊겨서 4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고속도로와 주립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국에선 역대 최다인 55개의 강력한 돌풍이 관측됐고 19개의 토네이도가 관측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지난 1월 퇴임 후 첫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멜라니아 여사 측은 오늘 성명을 내고 멜라니아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눈을 수채화에 담은 대체 불가 토큰, 즉 NFT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NFT는 프랑스의 패션 삽화가인 마르크 앙뚜안 꿀롱이 그린 작품으로 만들어졌고 연말까지 개당 약 $150에 판매됩니다. 멜라니아는 예술에 대한 내 열정을 구현한 새로운 NFT 노력을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익금을 위탁 아동들에게 지원될 것이라며 아동들이 위탁 보호 이후에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 컴퓨터 과학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군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이후에 이행률이 90% 후반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별로는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한 비율이 해군이 98%를 넘어서 가장 높았고 육군 97.9%, 공군 97.5%, 해병대 95% 순이었습니다. 이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소 1회 접종 비율 84.6%보다 높은 것으로 접종 의무화가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군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건강이나 종교 등 예외 사유를 뒀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2주 새 40%나 늘어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연기하고 대학들은 기말 시험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대처에 나섰습니다. YTN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가 지난 13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안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봉쇄가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주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감염자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전체로는 겨울철 확산과 맞물려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주일 하루 평균 코로나 신규 환자가 12만 명을 넘었으며 이는 2주 전과 비교해 40% 치솟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염자 증가에 따라 입원 환자도 늘어 한 달 전과 비교해 40% 증가한 6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 델타 변이가 대부분이지만 오미크론이 감염 곡선을 더욱 상승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Being Omicron, very soon it's going to be the dominant variant. We've seen that in South Africa, we're seeing it in the UK, and I'm absolutely certain that's what we're going to be seeing here relatively soon.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은 비상입니다. 구글과 애플 등 기업들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연기했습니다. 특히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는 공연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기말 시험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학생들에게 가능한 캠퍼스를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코넬 등 주로 동북부 명문대들이 이 같은 권고를 밝혔는데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비롯한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연구진이 코로나19에 대한 보편적인 백신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과 연구소 소속의 데이빗 모렌스, 제프리 토벤버거 박사는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기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위해 제2세대 백신 연구 개발이 전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현재 백신으로는 새로운 변이 출현을 막는데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오늘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대신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인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투표 결과 15명의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CDC는 얀센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자 예방접종 자문위에 얀센 백신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CDC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얀센 백신을 접종한 후 최소 9명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인 TTS로 사망했습니다. TTS는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인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달리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얀센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드물게 보고되는 부작용입니다. 미 전국에서는 1,600만 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다섯 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듣고 계신데요. 이 시간 프리웨이 각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1번 프리웨이 양방향 모두 오늘도 심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스 방면은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버몬트 애비뉴까지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이고, 실버레이크 블루버드 구간부터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인 101번 노스 방면 멜로즈 애비뉴 구간부터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랭커신 블루버드까지 정체 심한 편이고, 로렐 캐년 블루버드 구간도 20마일 정도로밖에는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101번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겨울철의 추운 날씨 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직장 내 코로나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 일자리 레귤레이터들이 16일 백신 접종을 받은 직원들이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 시 2주간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해당 지침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레귤레이터들은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들의 경우 감염자와 접촉해도 코로나 증상을 보이지 않았을 경우 출근을 허용하는 기존의 코로나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백신 접종을 받은 직원들이 감염자와 접촉했을 경우 무증상 혹은 음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14일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해당 직원들이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직장 내 가이드라인 수정은 가주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자 증가세로 실내 공공장소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코로나 방역 지침을 강화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일자리 레귤레이터들이 수정한 이번 직장 내 코로나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발효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무실, 공장, 그리고 리테일 매장을 비롯한 주 전역의 모든 일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수정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찬반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주노동연합 측은 백신 접종을 받은 직원들의 자가격리 조처가 현명한 결정이라며 지지 입장을 나타냈지만 비즈니스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주상공회의소 측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수정한 것은 백신의 과학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구인난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즈니스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조처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강화합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내일부터 실내 또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대형 행사 참석자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행사의 경우 2살 미만, 야외 행사의 경우에는 5살 미만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LA 카운티가 규정한 대형 행사는 실내의 경우 1,000명, 야외는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의미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75명, 그리고 사망자는 20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772명으로 어제보다 2명이 늘었고 이 가운데 18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하면 100명, 그리고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00명이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LA 카운티 보건국에 보고된 오미크론 감염자는 모두 30명입니다. 이 가운데 24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며 4명은 부스터샷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사망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학교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한 학년 전체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요발린다에 있는 트래비스 렌치 스쿨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에서 1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월요일부터 6학년 학생 전체를 격리 조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트래비스 렌치 스쿨에서는 지난 2주 사이 53명의 학생과 1명의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 연말 남가주 여행객 인파가 사상 3번째로 많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국제공항에 올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 여행객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올 연말 남가주에서 여행객 인파가 사상 3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6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350만 명이 LA 국제공항을 이용해 한국 여행에 나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는 팬데믹 이전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450만 명이 적은 숫자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185만 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LA 국제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오는 17일과 19일, 26일, 그리고 1월 2일로 이때에는 하루 평균 20만 명이 LA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LA 국제공항은 사람들이 많이 붐빌 것에 대비해 시간 여유를 넉넉히 갖고 체크인할 것, 주차 공간을 미리 확인할 것, 공항 터미널 안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점을 숙지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880만 명이 연말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여행객 수는 930만 명이었습니다.
오는 1월 2일 일요일이 자동차 이동이 가장 많아 도로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교통량은 평일에 비해서 200%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12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기간에 디즈니랜드가 있는 애나하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인기 높은 여행 목적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가 주민들에게 연말에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는 라스베가스와 샌디에고, 애나하임,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등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타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시 소방국은 오늘 새벽 4시 50분쯤 216 노스 마리포스 아비뉴에 있는 한 주택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즉시 33명의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불은 2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국은 자동차에서 시작된 불이 주택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경동 나비엔과 함께 오는 21일 커뮤니티 봉사상 시상식을 열고 동지 팥죽과 점심 도시락 그리고 코로나 예방 물품을 배포합니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를 맞아서 21일 오전 11시부터 노인센터 1층 입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선착순 200명에게 우리 고유 음식은 팥죽과 점심 도시락을 그리고 손세정제와 KN95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경동나비에는 또 노인센터 커뮤니티 프로그램 재능기부 봉사자 가운데서 이사회가 선정한 조재홍, 김창순, 박만순, 로자리아 김, 백승호 등 교수와 단체 대표 5명에게 커뮤니티 봉사상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온수매트 1대씩을 증정합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구즈인 목걸이 등 주얼리가 미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LA에서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고베 주얼 그룹의 잼코가 한국 보석 브랜드인 스톤헨지와 BTS가 협업한 목걸이 모멘트 오브 라이트의 미주 최초 공식 판매처로 지정돼 LA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1층에 있는 잼코 매장에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모멘트 오브 라이트 목걸이는 특히 BTS 멤버들의 이니셜과 각자의 탄생서 그리고 BTS 로고를 새겨 넣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아미들로부터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주얼리입니다. LA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처음으로 BTS 목걸이 공식 판매처로 지정된 잼코 관계자는 1, 2차 온라인 한국 판매 당시 SNS와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희귀 아이템으로 등극했었다며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자녀들의 선물로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주얼리는 한정판으로 BTS 21종 목걸이와 차미 각각 $149와 $120이며 주얼리 파우치는 $25에 판매됩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적 공공서비스 노조원들의 파업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400여 명의 노조원을 대표하고 있는 노조 측은 애나하임과 헌팅턴 비치시와 새로운 계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생겼던 두 시의 쓰레기 수거는 내일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습니다. UC 계열에 이어서 캘스테이트도 입학 전형에서 SAT와 ACT 시험 점수 제출을 영구 폐지합니다. 조셉 카스트로 캘스테이트 총괄 총장은 지난주 입학자문위원회가 캘스테이트 입학 전형에 표준시험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는 권고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캘스테이트 이사회는 내년 1월 권고안을 검토한 뒤 3월에 표결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간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로는 북가주의 힐스보로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힐스보로의 중간소득은 $25만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구의 84.8%가 연소득 $10만 넘었고 10만 달러 미만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로스알토스 힐스 역시 중간소득이 $25만 이상을 기록했지만 1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 가구 수가 전체 82.1%에 그쳐서 2위에 올랐습니다. 남가주에서는 팔로스버디스 에스테이트가 중간소득 $19만 4천 달러로 캘리포니아주 6위에 올랐고 17만 5천 달러의 중간소득을 기록한 라 캐나다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청와대와 여당 일부의 반대에도 1년만 유연하게 바꾸자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안이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 말이나 던진다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추미애 전 장관이 이끄는 후보직 속 사회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국민이 좌절과 소외를 느낀다며 추 전 장관이 공약했던 지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불로소득은 사실 근로의욕을 굳이 떨어뜨리고 사회 통합에 크게 저해가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대 개혁을 통해서 다시 노동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년만 유연하게 바꾸자며 일시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청와대와 당내 일부 반대에 대해서는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요구나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견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지만 당의 주요 지도부와는 교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권 세력이 둘로 갈라졌다며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후보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7월 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선거에서 불리하니 아무 말이나 던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내놓느냐며 이런 후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찾은 윤 후보는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거리 두기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자영업자의 생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며 역학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거리 두기로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추진을 두고 엇박자를 내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하면 추경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윤 후보와 이견을 좁히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측근과도 통화를 했다는 것인데요. 양당 후보의 난타전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새로운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른팔로 불린 정진상 현 선대위 부실장 외에 백종선 전 비서와도 통화했다는 겁니다. 백 전 비서는 이재명 후보의 1호 수행비서이고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도 정진상 또는 백종선의 지인이 들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종선은 당시에 정진상과 통화를 하였고 유동규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의 포렌식 내용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진상의 폰에 대해서도 조사를 안 했고 백종선에 대해서도 일체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로비 자금 명목으로 43억 원을 조성했는데 대부분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 당시 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주장도 꺼내들었습니다.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라고 적었지만 정확히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라서 참여연대와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참여연대는 다양한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에 활동했다면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도 그중 하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양당 후보를 둘러싸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난타전에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콩가루 대선이라며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미 대선은 콩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에 대한 비전과 민생을 향한 정책은 없고 온통
양당 후보와 가족들의 범법 행위로만 도배되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병천하라는 말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않고 그리고 또 자기 가족이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를 다스리기는 힘들다. 대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족 리스크와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후보들로 대선판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여야 후보 가족 관련 의혹으로 대선 전국이 어지럽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수사 그리고 처벌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한 인터넷 도박 커뮤니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큰아들 29살 동호 씨가 자주 드나든 곳입니다. 2019년부터 1년 반 동안 올린 게시글과 댓글이 200여 개. 자신은 포커 플레이어라고 생각했는데 도박꾼 같다거나 서울 건대 부근 도박장에 드나들었다는 후기, 수십만 원 수준의 게임머니를 거래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상습 도박 의혹이 조선일보 보도로 나오자 이재명 후보는 4시간 만에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부모로서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언론 인터뷰에선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동호 씨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의혹 제기에서 사실 인정과 사과까지 이례적으로 서두른 대응입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상습 불법 도박은 치료 대상이 아니라 중범죄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도박 자금이 상당액이에요. 이 도박 자금이 지금 금융회사 인턴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과연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그런 내용조차도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민주당은 선대위 차원의 확인에도 들어가 아들 이 씨가 1년 반 정도 해당 사이트를 이용했고 한 번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쓴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최근까지도 포커를 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점도 먼저 밝혔습니다. 아들 이 씨가 쓴 댓글 중엔 성매매 정황을 언급한 내용도 있는데 민주당에선 성매매 사실은 없다는 게 본인 해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서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무성 전 의원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명품 브랜드의 넥타이도 수산업자에게서 선물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019년 10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는 출고한 지 이틀 된 제네시스 G80을 김무성 전 의원 비서에게 전달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전 의원 배우자는 최근까지 이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타다가 넉 달 뒤부터 렌터카 업체에 월 143만 원씩 납부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대여료 550만 원가량을 김 씨가 대신 내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 본인도 김 씨 측 카니발 차량을 빌려 타고 벤츠 승용차도 썼습니다. 카니발은 대여료를 냈고 벤츠는 몇 번 안 탔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김 씨에게서 해외 고가 브랜드 선물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2019년 9월 대구 지역 백화점들에서 고가 넥타이와 지갑 등 600만 원어치 물건을 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며칠 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수십만 원짜리 넥타이를 건넸습니다. 생일 선물 명목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 갑자기 서울 왔어요. 대표 생일임을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선물로 이런 넥타이를 준비해 왔더라고. 김 씨가 같은 시기에 구입한 다른 고가품들을 김 전 의원에게 건넸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받은 넥타이가 100만 원을 넘지 않아 따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검찰에 넘겨진 사람은 김무성 전 의원까지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의 이후 기술주의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9.79포인트가 하락한 35,897.64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41.18포인트가 떨어진 4,668.67, 나스닥 지수는 385.15포인트가 밀린 15,180.4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유가는 어제 원유 재고가 오미크론 변이 우려에도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달러 51센트가 상승한 72달러 3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는 지난 11월 24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52년 만에 최저치였던 전주보다 1만 8천 건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에도 20만 건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통계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건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만 4천 건 감소한 185만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언론들은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회복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오늘 텍사스 오스틴 공장 투자 규모가 앞으로 100억 달러에 달하고 12만 개의 직간접적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트위터에 텍사스 기가팩토리 투자 규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100억 달러 이상이 되고 최소 2만 개의 직접 일자리와 10만 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썼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2100에이커 부지에 들어서는 텍사스 기가팩토리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규모를 각각 10억 달러와 1만 개로 제시했었습니다. 테슬라는 완공을 앞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전기 SUV 모델인 Y와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조지아주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운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안은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 동쪽 모건 카운티, 월튼 카운티에 연간 40만 대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을 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안은 내년 여름에 착공해 2024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신축 공장이 들어서면 7,5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비안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도 연간 15만 대에서 20만 대로 늘릴 예정이라며 이 증축으로 내년에 8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안은 3분기에 100만 달러 매출에 12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안의 판매량은 386대였습니다. 리비안은 지난 9월 전기차 픽업 트럭 R1T를 시장에 내놓았고 SUV R1S도 곧 선보일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자율주행 기술업체 액티브의 합작사인 모셔널이 자율주행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에 뛰어듭니다. 모셔널은 우버 테크놀로지와 손잡고 내년 초 산타모니카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에서 우버의 음식 배달 앱인 우버이츠를 사용해 선별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현대차의 자율주행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배달 차량에 탑승할 예정이라고 모셔널 측은 전했습니다. 칼 이아그네마 모셔널 CEO는 성명을 내고 우버의 플랫폼에 모셔널의 기술을 추가로 채택할 장기적인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미 전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착공 허가는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11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11.8% 증가한 연율 168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2.6% 증가한 연율 156만 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0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기존 연율 152만 채에서 150만 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10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전월보다 3.6%가 증가한 171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12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전월보다 크게 악화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에 따르면 12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15.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 수치인 39.0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0.0을 모두 크게 밑도른 수치입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지난 4월 50.1을 기록하면서 거의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고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2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모멘텀이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정보제공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인 PMI 예비치는 57.8로 전월 확정치인 58.3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8.6을 밑돌았습니다. 제조업 PMI는 지난 4월에 60.5를 기록한 후 5월부터 7월까지 연달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9월과 10월, 11월에는 하락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미국의 신차 판매량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동차 정보 사이트인 에드먼즈가 전망을 했습니다. 에드먼즈는 공급망 혼란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감산이 불러온 대기 수요가 내년도 신차 판매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내년 신차 판매량 예상치를 올해 예상치보다 1.2%가 늘어난 1,520만 대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전기차 판매량은 6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에드먼즈는 공급망 혼란과 반도체 부족으로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신차 판매가 영향을 받았지만 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꺾인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렇게 생긴 대기 수요가 내년 이후 신차 판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이 지난달 45,800달러로 1년 전보다 5,800달러가 오르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내년 최고치 경신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완화될 것이라며 불확실성에 대한 정책 유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오늘 통화정책 이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2022년에는 대부분 2% 이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지만 예상 기간 동안 여전히 목표치인 2% 밑으로 안정될 것으로 여전히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라가르드 총재는 현 불확실성에 비춰 우리는 통화정책 집행에 있어 유연성과 선택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일부 산업에서 재료, 장비, 노동력이 부족하다며 이런 요인들이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단기 전망에 역풍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새로운 변이 확산이 성장에 지속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임금이 예상보다 빨리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저녁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 6시경 언저리까지 소나기가 흩뿌릴 확률은 20% 정도입니다. 밤 늦게부터 조금씩 개겠고 밤 최저 43도가량,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는 66도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벤주라 카운티 내륙과 해안 그리고 LA 카운티 산악지대 등지에 내일 새벽 3시부터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 6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64도, 해안 지역은 66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밤 최저 70도가량, 내일은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낮 최고 8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닥쳤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영하 4도로 어제보다 무려 14도나 떨어지겠고 호남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